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실제로 제출을 했던 세특 보고서를 보면서 세특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세특 보고서가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가지고 다른 서울대생 분의 보고서도 같이 보면서 진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같이 볼 보고서는 제가 생명과학 2 시간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식물의 광합성 방식,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의 비교라는 주제예요. 생2에서 광합성에 대해 배우는데 C3, C4, 캠 식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배운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를 시킨 거죠. 보고서 주제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목 써주고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자,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서본결의 형식을 갖춰서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학술적인 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써놔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소제목을 달아도 좋아요. 서론에서는 내가 이걸 탐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본론에서는 내가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이것도 3파트로 구성을 하면 가장 깔끔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뭐 2가지로 적어도 되고 4가지로 적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또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또 앞으로는 뭐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은지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결론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 보고서를 보고 이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를 세특에 적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이 대략 1대 3대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본론이 조금 적어도 되고 좀 더 많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의 볼륨을 각각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면 좋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서론부터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식물의 광합성 방식은 꼭 하나일까? 이렇게 제가 던지는 질문을 바로 명시적으로 딱 적어주었어요.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뭘 말할 거다 라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본론의 개괄적인 구조를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미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짜임새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림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본론인데요. 이렇게 또 소제목으로 각각을 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이제 적는 거죠. C3 식물은 뭔지 그리고 어떤 기후대에서 주로 서식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들을 적어줬고요. C4 식물도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얘가 진화를 했고 얘는 어떤 점이 C3 식물과 다른지 이런 거를 적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캠 식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떤 점이 앞에서 언급한 식물들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점 그리고 이게 내가 생2 과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적어줬어요. 제가 진로가 생태학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진로와 연결된 그런 점들도 꼭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C3, C4, 캠 식물의 분포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미래의 생태학 연구원을 꿈꾸는 나로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 진로와 잘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로를 생각했을 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어간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거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출처를 적어주세요. 대부분 어떤 글들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처를 꼭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더 참고가 되시라고 다른 보고서 또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도로 신호등의 수학적 분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인데요. 교통공학자라는 진로를 가진 분의 세특 보고서예요. 본인의 진로와 굉장히 잘 연계시킨 보고서라고 생각이 드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기를 적어주죠. 학교에 가든 마트에 가든 신호등을 보게 되는데 신호등이 빨리 켜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다. 근데 대체 신호 체계는 어떻게 해서 결정될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딱 적어줬죠. 참신하고 창의적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교과 내용을 확장시킨 것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내 진로와 연결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런 주제로 쓰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론에 해당을 하겠죠. 본격적으로 이런 교통량 계산하는 수식들이 나오고요. 또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서 신호 주기, 최적 주기를 구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돕는 그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느낀 점을 적었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적고 미래의 나의 진로와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내가 어떠한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1학기 생기부 마감이 8월 31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세특 부족한 게 있다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면 좋겠어요. 안녕!